여러분, 밤중에 소변 때문에 한두 번씩 깨시나요? 그냥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제 말씀을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 심각한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0년간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민석 원장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노인분들이 야간에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그중 상당수는 결국 생명을 잃게 됩니다. 단순히 밤에 깨서 소변을 본다는 이 야간뇨가 여러분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60대 이상 인구의 60% 이상이 이 문제로 고생하고 있으며 방치할 경우 심각한 수면 부족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제가 지난해 만난 한 환자분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의 박상철 님은 매일 밤 3번에서 4번씩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는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들면서 생기는 당연한 현상이라 생각하고 참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수면 부족으로 낮 시간에 피로감이 극심해졌고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고 합니다. 또한 야간에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3개월간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야간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삶의 질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또 다른 환자분인 65세 김영자님의 경우 남편과 함께 자는 침실을 포기하고 따로 방을 써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밤마다 두세 번씩 화장실을 오가는 소리가 남편의 수면을 방해했고 결국 부부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야간뇨가 단순히 신체적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정서적, 사회적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야간뇨는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첫째로, 나이가 들면서 항이뇨 호르몬의 생성이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은 젊었을 때는 밤에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기능이 약해져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70대 정병호님의 경우 밤에만 소변량이 특히 많아져 매시간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 항이뇨 호르몬 수치가 정상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둘째, 방광 기능이 저하됩니다. 젊었을 때는 방광이 충분히 늘어나 많은 양의 소변을 저장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방광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용량이 줄어듭니다. 63세 이정숙님은 옛날에는 영화 한 편을 보고도 화장실에 안 가도 됐는데 이제는 1시간도 참기 어렵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실제로 방광 용적 검사 결과 정상 성인의 60%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 문제가 됩니다. 전립선은 방광 출구 주변에 위치한 기관으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커진 전립선은 소변이 나가는 요도를 눌러 소변 흐름을 방해하고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아 자주 소변을 보게 만듭니다. 72세 최종철님의 사례를 보면 전립선이 정상의 3배 크기로 커져 있었고 소변을 본 후에도 방광에 100cc 이상이 소변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만 소변이 차도 또다시 화장실에 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과 폐경으로 인한 방광 지지 근육의 약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 방광이 제대로 지지받지 못해 소변을 참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68세 박미영님은 3명의 아이를 출산한 후 점점 소변 조절 능력이 나빠졌고 밤에도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서 화장실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와 취침 전 습관이 야간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67세 김철수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철수님은 매일 저녁 뉴스를 보며 맥주 한 잔과 함께 짭짤한 안주를 즐기셨습니다. 그리고 취침 전에는 항상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습관이었죠. 하루는 제게 와서 밤에 3번씩 깨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질환은 없었습니다. 단지 생활 습관의 문제였죠. 저녁 시간대의 수분 섭취, 특히 알코올과 카페인, 그리고 나트륨이 높은 음식은 밤중에 소변량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또한 국물 음식, 수분이 많은 과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영애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저녁 과일을 드셨는데 특히 수박을 즐겨 드셨습니다. 야간뇨로 병원을 찾으셨을 때 저녁 식사 후 수박 섭취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박은 이름 그대로 수분 함량이 아주 높은 과일이니까요. 신장 기능의 저하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역과 기능이 약해지면 낮 동안에 처리하지 못한 체내 수분이 밤에 소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특히 낮 시간에 다리나 발목에 부종이 생겼다가 밤에 누우면 없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력에 의해 다리에 쌓였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서 혈액으로 재흡수되어 소변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73세 박정호님은 매일 저녁이면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낮 동안 서서 일하면서 다리에 수분이 쌓였다가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혈액으로 돌아가 소변량을 늘리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녁 시간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야간뇨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간뇨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다행히도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물 음식, 과일, 알코올, 카페인 음료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십니다. 제 환자 중 69세 정민수님은 매일 저녁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를 오후 2시 이후로는 완전히 끊었더니 밤중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저녁 시간에 다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특히 낮 동안 오래 서 있거나 앉아있는 분들은 저녁 시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소파에 누워 다리를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72세 강영수님은 이 방법을 실천한 후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직전에 소변을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바로 전에 방광을 완전히 비우면 첫 수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완전히 비우는 것입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변을 보셔야 합니다. 전립선 비대가 있는 경우 소변이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누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현님은 잠자리에 들기 전 소변을 볼 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라는 생각으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소변을 보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 결과 야간에 깨는 첫 시간이 한두 시간에서 4~5시간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보셨습니다. 네 번째로 취침 전 1시간은 핸드폰이나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숙면을 방해합니다.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작은 방광의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70세 윤명자님은
매일 밤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잠드는 습관이 있었는데 취침 전 1시간은 종이책을 읽는 것으로 바꾸었더니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야간뇨 증상도 개선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주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자다가 깼을 때 무조건 화장실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이유로 잠에서 깼는데도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방광에 소변이 많지 않은데도 말이죠. 이렇게 되면 몸이 조금만 소변이 차도 깨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학습하게 됩니다. 67세 박종민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종민님은 밤에 어떤 이유로든 깨면 습관적으로 화장실부터 가셨습니다. 저는 박종민님께 정말 소변이 마려워서 참기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 다시 누워서 잠을 청해 보세요 라고 조언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밤중에 깨는 횟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몸이 작은 양의 소변에도 깨지 않도록 적응한 것이죠. 이런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야간뇨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먼저 야간에 2번 이상 깨는 일이 일주일에 4번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낮에도 소변 이상이 있거나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거나 소변색이 변하거나 혈뇨가 보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부종 증상이 함께 있거나 갑자기 야간뇨 증상이 심해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74세 김영수님은 평소 당뇨가 있었는데 갑자기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되면서 야간뇨가 심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뇨 약을 조정한 후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야간뇨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운동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골반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데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의식적으로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것입니다. 66세 최영숙님의 경우 매일 아침 기상 후, 점심 식사 후, 그리고 저녁 취침 전 10분씩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실천했더니 석 달 만에 밤중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이 운동은 앉아서도 누워서도 심지어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할 수 있어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또한 전신 건강을 위한 가벼운 유산소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만으로도 전신 순환이 개선돼 부종이 줄고 야간뇨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0세 이정환님은 매일 저녁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걷기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을 하지 않던 날에는 화장실을 2~3번 가던 것이 꾸준히 운동한 후에는 1번만 가거나 아예 안 가고 아침까지 주무시는 날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음식 선택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메뉴가 중요합니다. 짜게 먹는 습관은 밤중에 소변량을 늘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소금 섭취가 많으면 체내 수분량이 증가하고 이 수분을 배출하기 위해 소변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68세 박성민님은 저녁마다 짜게 간한 찌개와 젓갈을 즐겨 드셨는데 이런 습관이 야간뇨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저녁 식사에 염분 섭취를 줄이고 담백한 음식 위주로 바꾸었더니 밤중에 깨는 횟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저녁에는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짠 음식은 최소화하고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도 주의해야 합니다. 커피나 녹차, 홍차는 물론이고 초콜릿이나 콜라 같은 음식물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시키고 방광을 자극해 소변 빈도를 증가시킵니다. 72세 김영자님은 저녁 식사 후 녹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를 보리차로 바꾸고 나서 야간요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면 환경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가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작은 방광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이불이 너무 무겁거나 침대가 불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74세 정병수님은 침실 온도를 25도에서 20도로 낮추고 오래된 매트리스를 새 것으로 교체한 후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고 야간요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목욕 시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소변 생성이 증가합니다. 69세 이미숙님은 매일 밤 10시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던 습관을 7시로 앞당기고 물 온도도 약간 낮췄더니 야간요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약물 복용 시간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 중 일부는 이뇨작용이 있어 소변량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약을 저녁에 복용하면 야간요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75세 최병철님은 저녁에 복용하던 고혈압 약을 의사와 상담 후 아침으로 변경했더니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물론 약물 복용 시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조정해야 합니다. 이제 더 심각한 야간요 문제를 가진 분들을 위한 의학적 치료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이뇨 호르몬 제제는 밤 시간 소변 생성을 줄여주어 야간요를 감소시킵니다. 78세 강명호님은 심한 야간요로 하루 4~5번 깨던 상황이었는데 항이뇨 호르몬 약물을 취침 전에 복용한 후 밤중에 한 번만 깨거나 아예 안 깨고 아침까지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이 야간요의 주요 원인이라면 알파 차단제나 오메가 차단제 같은 약물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약물은 전립선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 소변 흐름을 개선하고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도록 돕습니다. 76세 박정수님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야간요가 심했는데 알파 차단제 복용 후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여성의 경우 과민성 방광이 문제라면 항콜린제나 베타 차단제 같은 약물이 방광 과민 반응을 줄여주어 야간요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67세 김순자님은 과민성 방광으로 인한 잦은 소변 때문에 밤에 2~3번씩 깨던 상황이었는데 항콜린제 복용 후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약물 치료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심한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절제술이나 레이저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여성의 경우 심한 골반 장기 탈출증은 교정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술적 치료는 모든 분들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간요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삶의 질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항이뇨 호르몬 감소, 방광 기능 저하, 전립선 비대증 같은 신체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지만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 수분 섭취 제한, 다리 올리기, 취침 전 소변 보기, 핸드폰 사용 줄이기, 깼을 때 무조건 화장실 가지 않기 등의 생활 습관 교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적절한 유산소 운동, 저염식 식이 조절, 카페인 섭취 제한, 수면 환경 개선, 약물 복용 시간 조정 등도 도움이 됩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항이뇨 호르몬 제제, 전립선 비대 치료제, 과민성 방광 치료제 등의 약물 치료나 필요에 따라 수술적 치료도 고려할 수 있으니
증상이 심하다면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뇨를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참고 견디십니다. 심지어 의사를 찾아가는 것을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야간뇨는 분명 개선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적절한 생활 습관 개선과 필요하다면 의학적 치료를 통해 많은 분들이 편안한 밤 시간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79세 이상철님의 사례를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철님은 10년 넘게 야간뇨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3-4번씩 깨다 보니 아내와 별도로 방을 써야 했고 여행도 부담스러워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생활 습관 개선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고 적절한 약물 치료를 병행한 결과 현재는 밤에 1번 정도만 깨거나 아예 안 깨고 아침까지 주무시는 날도 많다고 합니다. 그 결과 부부 관계도 회복되고 오랜만에 해외여행도 다녀오셨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야간뇨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습관 개선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문제가 있다면 전문의를 찾아 상담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건강한 수면은 건강한 삶의 기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주변에 야간뇨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여러분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늘 건강하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